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수진 시청자 평가원께서 꼽아주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과 시리아 국경 부근에서 일어난 강진으로 인해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태가 심각하다 보니 전 세계에서 구조대와 구호 물품 등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긴급 구호와 지원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리뷰와이에서는 이번 튀르키예 시리아 재난 사태와 관련한 YTN 보도 내용 살펴봅니다. 네,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경에서 대규모 지진이 있었습니다. 건물 수천 채가 무너졌고요. 수만 명이 현재까지 사망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취재진을 보내서 현지 상황을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보도들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이번 강진을 두고 이제 100년 만에 그 최악의 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지나고도 기적의 생還소식이 잇따르면서 놀랍고 다행스러운 소식도 있지만 이 사망자 숫자의 증가에 희비가 교차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튀르키예 남동부 지역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한 것은 2월 6일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이 한국과 6시간 차이라고 하면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 11시경입니다. YTN은 11시 37분경 튀르키예에 그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냈고요. 이후 1시 반에는 강진으로 튀르키예 53명, 시리아 42명 사망 확인이라는 제목으로 AFP 통신에서 확인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에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으로 강진으로 튀르키예 76명, 시리아 42명 사망 확인으로 잇따라 보도를 냈습니다. 긴박한 상황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 외신 보도 여럿을 확인하고 또 신속하게 속보로 소식을 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할 만합니다. 그리고 6일 오후 4시 튀르키예 동남부 규모 7.8 강진 사망자 560명 피해 눈덩이 보도를 보면 지진의 진앙지가 어느 지역인지 또 진앙지와 인접한 지역의 사상자 숫자가 어떻게 집계되고 있는지 짚어주는 보도가 곧장 이어졌습니다. 당시까지 알려진 피해 규모와 구호 상황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보도해준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보도는 저녁까지 이어졌습니다. 2월 6일 저녁 9시 54분인데요. 튀르키예 규모 7.8 강진, 현재 상황은 이라는 제목의 보도입니다. 현지에서 직접 경험하는 지진 상황과 또 급박함, 외교부 대응, 교민들 상태를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다음 날이죠. 2월 7일 옷도 못 챙기고 빠져나와 피해 지역 교민 상황은 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는 튀르키예 앙카라 한인 회장과의 그 전화 인터뷰로 교민들의 상황을 전하면서 교민들의 지원 내용도 전해져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예. 지진 발생 있고 나서 며칠 뒤에 저희 취재진이 현장으로 이동했거든요. 현장 보도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제 YTN 취재진도 튀르키예 지진 현장에 나가서 보도를 했습니다. YTN 취재진 튀르키예 카이세리주 도착, 영하 날씨, 침울한 분위기에서는 이번 지진 진원지인 가지안테프에서 약 250km 떨어진 카이세리주에 도착해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YTN 취재진이 현지 취재를 위해서 튀르키예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튀르키예 카이세리주에 나와 있습니다. 이 진원지인 가지안테프에서 이 북서쪽으로 약 250km 정도 떨어진 도시인데요. 이 차로는 4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 피해가 컸던 카흐라만 마라슈나 이 하타이로 가는 길목인데 현재 날씨는 영하 7도로 주변으로 눈이 상당히 쌓인 상태입니다. 이 피해 지역도 비슷한 날씨로 구조 작업에 애를 먹고 있죠. 이 두꺼운 겉옷을 입어도 추운 날씨라서 구조 작업이 얼마나 힘들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자는 한국 긴급 구호대가 수색 구조 작업을 벌이는 타타이주로 이동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취재진이 이동 중에도 시내 곳곳에 조기가 걸린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또 구호 물품을 모으는 시민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멘트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은 좀 영상으로 볼 수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후 참혹한 잔해만 남은 도시 또 기차가 임시 거쳐 보도가 있었습니다. 진앙지 100km 떨어진 오스마니예에 도착해서 폐허가 된 도시 곳곳을 돌아보고 또 상황을 전달했는데요. 특히 이 지역은 인근역 기차가 이재민을 위한 임시 거처가 된 상황이어서 재난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현지 이해가 부족할 수 있는 시청자 이해를 위해서 취재진 위치와 현장 상황을 함께 또 소개를 했습니다.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 모습과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서 현장의 어려움을 한층 더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위험한 재난 현장 취재에서 취재진의 안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재난보도 준칙에 보면 2장 3항에 보면 취재진의 안전 확보에 관한 조항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간 취재진의 안전도 좀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속보부터 현장에 취재진을 보낸 것까지 좀 발빠르게 대응했다라고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실장님 덧붙여 주실까요? 네, 이번 지진이 발생한 곳이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국경이 있는 지역인데요. 발생한 시각은 월요일 새벽 4시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피해 상황이 집계되는 게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5시간 정도 지난 오전 9시쯤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피해 현장도 점점 속속 나오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주로 중요 뉴스 시간에 한두 시간마다 계속 속보 상황으로 이걸 전달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제 외신 보도를 보고서 이걸 전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큰지를 가늠하기가 처음엔 좀 어려웠을 겁니다. 이게 지진 발생 직후에는 이제 새벽이었고 또 이게 잔해에 깔려서 희생된 사람들이 많아서 이게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잘 파악이 안 됐던 그런 사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현장 취재진이 간 거는 8일 밤 9시 반쯤, 우리나라 시각으로 9시 반쯤 처음으로 이제 현장 중계를 했는데 현지 시각으로는 물론 오후 3시쯤 됐을 겁니다.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그 가는 도중에 기자들이 이제 중계 장비를 풀어서 중계를 했습니다. 길가에서 중계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달려서 이제 처음으로 목요일 날쯤에 이제 그 지진 피해 지역인 오스마니에라는 도시에 처음 도착했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그 안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안전한 곳에 숙소를 잡고 지진 피해 현장을 곳곳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한국 그 구조대가 갔던 안타키아 지역에 가서 우리나라 구조 상황도 전해줬고요. 그다음에 11일 날에는 진앙지인 가지안테프로 직접 들어가서 그 피해 지역을 또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이 취재진들이 보니까 하루에 한 2-3시간씩 현장을 가서 취재를 하고 마치고 다시 또 2-3시간씩 들어와서 숙소에서 자고 그 다음날 새벽 4시에 또 출발하고 이런 일정을 거의 일주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또 위험하기도 하고요. 또 본인들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취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지진 현장에 가서 저희 취재진이 취재하는 과정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원인이나 뭐 이런 분석하는 것들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도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2월 6일 보도였는데요. 세계 대륙판 경계 강진 다발 지역 발생 깊이 낮아 더 위험이라는 제목의 보도였습니다. 튀르키예 강진 발생 이유를 쉽게 설명을 해줬고요. 또 튀르키예는 그 세 개의 대륙판이 부딪히는 그 지형적인 영향으로 강진이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지역이고 또 같은 규모라도 더 큰 피해를 주는 특징이 있다라는 내용들 전했거든요. 내륙에도 환태평양 조산대 못지않은 강진 다발 지역이 튀르키예고 규모 7 안팎의 강진만 모두 5차례 발생했다라는 그 지진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줘서 사실 이번 지진 상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네, 저는 2월 9일 뉴스큐 피해 키운 팬케이크 붕괴, 그 부실 관행이 부른 인재라는 보도를 봤습니다. 이번 지진이 피해 규모가 커진 원인으로 이 팬케이크 붕괴에 주목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테면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붕괴 형태가 바로 팬케이크 붕괴라고 합니다. 이 다른 붕괴보다 잔해 속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생존자 구출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이었는데요. 튀르키예는 1999년 이즈미트 대지진 이후 2007년 내진 설계 의무화 등을 담은 건축법을 개정하고 또 우리 돈 5조 9천억 정도의 지진세도 거둬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실 시공과 불량자재 사용을 막지는 못했던 것 같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 건축물 부실 관리로 얻은 정부의 이익 규모가 3조 7천억 원에 달한다는 관측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보도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진 재난에서 예외는 아닌데요. 그 유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사고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 건축물 시공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진의 피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지대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경주, 포항, 가장 최근에는 충북 보은이었죠. 몇몇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대비책에 대한 정보도 제공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상황별 지진 대피 요령을 자세히 저는 몰랐었는데요. 최근 방송사들이 캠페인 대피 요령 이런 거 알려주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YTN에서도 이 내용이 방송이 되던데요. 보면서 저도 지진 발생 시 대피 요령 이런 거 새롭게 안 사실이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평상시 보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사이에 지진이 몇 차례 있었죠. 그래서 불안감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걸 좀 낮추기 위해서라도 그런 예방법 같은 걸 좀 많이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님.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게 지진 대비 요령은 아예 영상물로 만들어서 하루에 한두 번씩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고 있고요. 이걸 이제 지진 초기에, 그다음에 지진의 그 흔들림이 강할 때, 또 실내에서는 어떻게 하고 야외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데, 또 어떤 점에서는 그 지진 당국이 갖고 있는 매뉴얼대로 해야지 이걸 또 너무 과도하게 하면 또 불안감을 필요 이상으로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횟수 같은 걸 조절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또 방송국은 이런 대비 요령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알리고 전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 방송국의 경우는 기상청, 방송통신위원회 이렇게 항상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진이 발생하면 속보 자막을 먼저 내보내고 규모 5.0 이상일 경우에는 안내 경보음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말로 또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빨리 전달을 해주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점검하고 훈련하는 시간이 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으로 건물 수천 채가 무너진 상황이라서 남아있는 게 없을 겁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없을 텐데, 구조대도 지금 각국에서 보내고 있고요. 구호 물품도 보내고 있는데 관련 보도들 어땠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모금 물품 모으기, 봉사 단체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7일 대지진 덮친 튀르키예 시리아 돕자 모금 잇따라라는 제목의 보도입니다. 저도 SNS를 통해서 여러 단체에서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추모 해시태그 모금 기부 열기에 대한 보도 YTN 역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한 명이라도 더 살리자 65개국 구조대 급파는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 상황을 전하면서 이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65개국이 긴급 대응 인력을 급파하고 30개의 동맹국은 국기를 조기로 내걸고 고통을 함께 한다는 소식 전에 국제사회의 모습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튀르키예 정부의 구조대 파견 공식 요청에 즉각적으로 우리나라가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 긴급 구호대를 파견하기로 했다라는 소식 전하면서 구체적인 구호 방식 등도 알려져서 이해를 도왔습니다. 살펴보면 2월 9일입니다. 한국 긴급 구호대 생존자 5명 구조 세계 각국 구호 손길이라는 제목에서 현재 긴급 파견된 우리 긴급 구호대가 수색 작업 첫날 생존자 5명을 구조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 연이은 보도를 통해서 기상 악화 등 여러 상황으로 구조가 어려운 상황을 전하며 구조에 있어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강조했고요. 생존자 수색 못지않게 한순간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 대한 도움 사실 절실한데요. 지난 8일 보도에서 삶의 터전 잃은 2,300만 이재민 텐트 음식 태부족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구호품 지원의 우선순위를 알게 해서 유용했습니다. 시리아 지원의 필요성도 사실 알릴 그런 보도가 지속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난 9일입니다. 지진 피해 큰 시리아 북서부 고립 구호물자 전달 유일 통로 막혀라는 제목의 보도에서는 현지 도로 파괴로 구호물자 지원 중단 위기가 더해진 시리아 북서부 지역의 어려움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네, 2월 10일 내전에 강진 덮친 시리아 건물 아래서 살려달라 목소리에서는 이 헬프 시리아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이 시리아 난민 캠프를 지원하는 압둘 와합 씨와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시리아는 지진이 난 지금도 사실은 내전이 진행 중이어서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게 했는데요. 튀르키예 못지않게 시리아도 지진 피해가 상당한데 이 반군이 몰려 있는 이 서북부 지역에서 이 난민 캠프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이 전염병과 질병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됐고요. 지진으로 인해 피해가 커졌을 텐데 유엔조차 정치적 이유로 대응이 느린 데다가 이 시리아와 국제관계가 적은 한국은 이 시리아 대사관도 없어서 시리아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알 길이 솔직히 적었던 것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YTN이 튀르키예만이 아니라 이 시리아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구호를 위한 지원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해 주었다라는 점에서 대담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고요. 이후 시리아 지진 구호 활동과 관련해서 하얀 헬멧 단체의 활동이 종종 보도에 언급됐는데 어떤 단체인지 또 어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게 했다라는 대담이어서 또 중요한 계기가 됐던 보도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강진 피해 보도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평가원님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해주신다고. 그 재난 보도는 현장의 상황을 좀 더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을 선호하다 보니까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정보원 활용 비율이 높고요. 전문가 취재원의 활용은 낮음이 기존의 이제 언론학 연구에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성적 자극을 극대화하는 뭐 그래픽을 활용한다든지 피해자 심경 인터뷰를 반복적으로 나간다든가 또 피해자 울부짖음, 고통 상황을 근거리 촬영한다든가 또 피해 장면을 수없이 반복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건데요. 이번 보도에서도 개인의 에피소드들이 강조된 경우들이 보였는데요. 지난 9일입니다. 지진으로 가족 25명 잃고 망연자실, 청년은 약혼자 안고 오열이라는 제목 보도에 보면 그 딸, 외손자 등 일가족 25명을 한꺼번에 잃은 남성의 사연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약혼녀를 잃은 사연들이 이어집니다. 사실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사례를 찾아 전하는 것도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죠. 그런 부분일 텐데 그 정도를 어느 선에서 해야 할지 많이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딜레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재난 보도에 있어서도 소재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당부 말씀까지 들었고요. 오늘 리뷰 Y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입니다. 평가원님부터 한 줄 요약 들어보겠습니다. 재난 보도, 새로운 보도 형식을 고민해야 할 때. 재난 보도는 현장의 참사를 알리는 과정에서 참사 피해자들의 인터뷰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적인 접근, 또 현장 중계 차원을 넘어서 원인 분석과 예방 차원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도 전문 채널인 YTN이 이런 새로운 재난 보도 형식 개발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박사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재난 보도, 사회적 공감대 넓히는 보도 방식 고민해야. 두 차례 강진에 따른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으로 수만 명이 사망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또 다쳤습니다. 이 정부 차원의 긴급 구호뿐 아니라 민간 차원의 지원 방법도 여러 가지 가능하다고 하고요. 또 실천적 방식도 실제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 정치 이익을 떠나 국제 공조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YTN은 재난과 희생자 고통에 대한 사회적 공감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보도 방식을 꾸준히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리뷰와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